네, 코스피 지수는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수가 2,340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2차 전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 4.5% 거침없이 올라와 줬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4% 이상 급등한 것, 네, 지난해 이제 10월 14일 이후 만에 1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수급 실적 발표하는 기업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뭐 짚어봐야 될 종목들 굉장히 많아서요. 바로 시간외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자금 확보 목적으로 움직인 종목이죠. 유증 결정을 공시한 기업 바로 대한금속이고요. 9.99%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빈대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제약 그 안에서 9.99% 올랐고요. 이르면 11월에 지상철도에 대한 지하화 특별법이 발의된다고 하죠. 관련해서 시간외에서도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수건설 9.92% 오른 모습입니다. 메가MD 8.99% 상승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를 한다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이전할 거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루닛은 1.92% 올랐는데요. 최근 의료기기 업체들이 호재성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한 걸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저희 어제 그 종목 진단 코너에서 시간외 종목이 퓨리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25% 가까이 급등이 나와줘서 자, 오늘 좀 부담을 가지고 종목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외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루닛을 골랐는데요. 네. 신규 상장주처럼 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용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뭐 루닛만의 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트리거는 JLK가 다시 끌어내기는 했지만 뭐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지금 각 호재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고가 대비 조정도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은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4분기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또 발표한 것들이 있었죠. 6종이나 발표를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일라일리 쪽에서의 뭐 좋은 흐름들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바이오 쪽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러한 순풍들이 이제 또 AI 의료 쪽으로도 넘어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 또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네. 주가의 흐름들이 좀 기조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가 루닛 인사이트 가입자 수가 일단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4분기마다 대규모 계약들이 좀 다시 갱신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좀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비중이 90에서 95% 정도가 재계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또 가입하는 회사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래는 루닛이 대장 역할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JLK라는 종목이 네. 건강보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벌써 저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전 하락전 가격 박스권 하단까지 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루닛이나 뷰노는 이제야 막 좀 추세 확인하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은 아니겠지만 일단 뭐 추가적인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쪽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 유지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냐가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4분기 실적이니까 그럼 또 텀이 좀 길죠. 길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AI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핫하고 AI 의료 쪽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AI 그동안 쉬어준 만큼 탄력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루닛 봐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접근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건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장중에 좋았는데 또 그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2% 예. 넘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좀 시간이 지금 미선물도 조금 아쉽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네.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14만 7,5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조금은 한 2, 3%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로 이제 17만 원대를 잡았습니다. 좀 짧게 잡았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고점 박스권 하단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 20만 원까지는 또 상방을 열어놓고 보시긴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변동수가 있잖아요. 어제 불을 뿜기는 했지만 뭐 이게 뭐 단박에 2,500, 2,600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저점 부분에서 한 30-40% 급등이 나오면 또 네. 일부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끊는다는 관점에서 한 10% 정도 상방에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거고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20만 원 이상 다시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으로 이게 박스권 좀 큰 박스권이거든요. 큰 박스권 하단 라인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루닛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17만 원으로 지금 제시가 됐고요. 자, 최근 한 달간 코스피에서만 3조 넘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락세 주도했던 외국인 또 오랜만에 매수세로 돌아왔는데요. 자,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1,400억, 코스닥에서는 2,813억 원 연속성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담아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배당, 그리고 성장성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기획 14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대상 12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3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중공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이 실려 있고요. 두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 받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본더 성장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ICCU 관련해서 품질 비용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 유의해서 보고 계시나요? 네, 한미반도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종목이 그렇게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공략주로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공략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기술투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그거는 좀 주가가 꽤 올랐고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한번 그 한 달 정도 전인가요? 그때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소개해주신 것처럼 TC 본더에 대한 뭐 이제 매력도를 보신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HBM 관련된 ETF가 나왔는데 네. 한미반도체가 비중이 25%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동급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고점에서 산 이유가 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TC본더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셔도 이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뭐 현물가부터 낸드까지 그리고 이제 뭐 수출 데이터들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적자폭을 많이 줄여놓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후공정 업체에서 항상 얘기가 나온 게 또 네.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BM과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물론 지금 삼성전자를 바로 물량들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특허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한미 반도체가 또 삼성양 발주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룸은 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뭐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좀 꼽을 만한 종목군데 이제 몇 개가 또 추려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좀 대표적인 또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단막 실드, 마이크로소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 일단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TC 본더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네. 업황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될 때는 이 부분이 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무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높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
소부장 쪽에서는 분명 좀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서 여전히 좀 감심권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6만 5천 원 말씀을 그때 주셨던 것 같은데 좀 네. 더 높여 잡으시는 건가요? 많이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8만 원까지 좀 열어놨는데요. 사실상 뭐 7만 원권, 8만 원권 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업황이 정말 오랜 기간 또 안 좋다가 이제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데이터들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 업황이 좋을 때 선반영됐다고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방을 좀 높게 잡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000원에서 56,000원, 56,500원까지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46,500원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43,000원 지지하는 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2차 네. 매수 밴드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실적 나오는 기업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곳들 증권사 실적 전망치 정리해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실적 주목해 보셔야겠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플랫폼과 기술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9%대 급증, 영업이익은 11%대 늘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액 2조 원대,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출액은 11%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48%대 급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공격적인 카본2 그린 전략 추진을 하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요. 매출액은 34%대 급증, 흑자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분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매출은 16%대 줄고 영업이익 57%대 급감을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바닥으로 실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금호석유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업황도 좀 아직까지 부진하고 네. 뭐 지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제 예상 실적도 사실 좋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환유화라는 기업이 네. 이제 주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좀 이제 터널이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제 하반기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터널이 좀 지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전거래일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섹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컨텐츠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운영 기간은 좀 잡으셔야겠죠. 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기대를 해보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이제 중국 경기를 좀 부양하는 과정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또 이제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날 확률이 좀 크고요.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피크를 조금은 확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좀 시장에서 포커스로 되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기초적인 생활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범용 화학업체 대비했을 때는 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디펜스에서의 좀 플러스를 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스프레드 좀 축소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성고무 쪽에서 이제 경쟁사의 이런 뭐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부분과 이제 주가의 굉장히 좀 낮은 위치 요 두 가지를 보시는 부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급등 이슈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장세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고는 네. 있는데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된 네. 이슈도 있고 이제 수요 측에서 얼마나 이제 좀 이 수급이 들어오느냐가 사실 핵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세 가지 부분에서는 좀 가장 느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변동성은 가장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금호석유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11만 3천 원으로 거의 전저점 굉장히 낮은 가격대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으로 일단 단기 반등 나오면 한번 끊어주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뭐 작년까지 넘어가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넘어가면 11만 원대 초반이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스 상단은 사실 뭐 15만 원대까지 열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단기 박스권으로 본다면 13만 5천 원이어서 충분히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이 최저 가격보다도 10%더 내려간 10만 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시는 종목들 워낙 흐름이 좀 좋아서 최대한 많은 종목 듣고 싶은데요. 저 공략주,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들고 네.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좀 좋더라고요. 네, 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안전자산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긴 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시면 또 이제 미국채의 흐름과 또 연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주는 사실 그거는 아니죠. 주는 이제 반감기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뭐 미국 쪽에서 이런 코인 물론 코인베이스 관련된 네. 부분에서 ETF들이지만 흐름들이 상당히 좋고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조를 가져가는 부분에서도 이제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에서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해를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현물 ETF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과 또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이런 유통량들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내년 4월 부분이 반감기로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또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는 어쨌든 한정이 딱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속도까지 더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잔금 현상에 따른 품절주 현상이 나타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의 상방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다들 막 안 하시다가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코인 거래 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기술 투자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이제 단기 박스권에서 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슈퍼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만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6,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뭐 빠르게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없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거래일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네. 자,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과 똑같이 일단 1차적으로 5,200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물량 소화를 계속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6,000원 정도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 2차로 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4,200원에서 4,400원 라인대로 좀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단기 박스고 이제 거래량 소화하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네. 라인이어서 이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740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한가 라인에서 3분의 2가 깨지는 라인이기도 하면서 21선이 깨지는 거 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위아래 좀 상방 열어놓고 상하방 열어놓고 충분히 좀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해서 루닛 보셨고요. 금호 석유, 우리 기술 투자,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요즘 네. 몸이 10개여도 정말 부족한 하창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